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주브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팩트와 분석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이 설 연휴 당시 코인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글의 제목인데요. 코인 대장주 비트코인이 6,700만 원을 돌파했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떡국 랠리로 올해 최고가를 찍어줬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7천만 원 선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시총 1조 달러를 탈환했는데 우리 역대 최고가인 8,200만 원을 넘길 수 있을지 기대감이 시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클레이튼 재단이 클레이튼이랑 이 핀시아 체인 공식적으로 통합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핀시아와 클레이튼은 지난 30일에 긴급 공지를 내면서 이제 투표 일정을 변경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투표를 무효화하고 이번 8일부터 오늘인 15일까지 투표를 마감했어요. 이제 양사 거버넌스 카운슬 멤버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극비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윈터 블룸버그가 폴리티코 보도를 인용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스테이블 코인 이 법안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이제 연준의 디지털 통화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주도 권한과 이 감독권도 중앙은행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코인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인 시장 현재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주요 코인들 흐름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상승해서 7,157만 원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9% 상승해서 382만 1,000원 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클레이튼입니다. 0.62% 빠져서 320원 가격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변동률 탑코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제 빅체인 42.11% 상승해서 현재 가격 66.15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PI3인데요. 34.57% 상승해서 6,485원 가격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너보스 31.58% 상승해서 18.75원 가격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번째로 플레이드 따라갑니다. 21.26% 상승해서 251원 가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로미아인데요. 14.43% 상승해서 555원 가격 만들었네요.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이어서 이제 하락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률 종목입니다. 자, 14.29% 하락한 APNFT가 첫 번째로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4.3% 하락한 레이블, 세 번째로는 벨러 토큰 3.18% 빠져서 214원 가격대 형성하고 있네요. 네 번째로는 2.94% 빠진 팬들, 다섯 번째로 스탯 2.86%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코인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전문가님까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즈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르는 코인 시장에서 우리 향후 동향과 앞으로 알아야 할 동향을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우리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을 모시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이처 트레이더스 티라노고요. 이제 오랜만에 또 방송 출연하게 되었고, 또 이제 많은 차트 보는 방법들이나 차트 분석들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코인을 차트 분석만으로도 향후 동향이랑 흐름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방송에서 차마 다루지 못했었던 디테일한 시세, 그리고 관련된 내용, 진입, 손절가까지 전부 짚어드리던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노란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코인에 대한 꼼꼼한 투자 전략 받아가고 싶으실 텐데요. 생방송 중에도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비밀번호 2626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티라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코인 투자, 초보 투자자님들을 위한 도움 강의를 좀 준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우선 앞으로 제가 출연할 때마다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위해서, 그리고 앵커님도 이제 초보시라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제가 분석하는 거를 알아듣기 위해서, 혹은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씩 아마 좀 이어나갈 것 같고,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저희의 계속 분석글, 그리고 저희가 새로 만든 지표들을 통해서 아마 계속 시그널 등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바로 이어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화면 띄워주시면서 강의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게 전에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저희 요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PPT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가져와서 분석을 드려볼 것 같고요. 강의를 드려볼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네이처 트레이더스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관련해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게 조금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전에서 매매하기에는 사실상 기술적 분석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가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통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사전적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거에 있던 가격이나 혹은 거래량, 그리고 여러 가지 변동 사항들을 통해서 추세를 발견해내고, 이제 미래에 어떻게 가격이 형성돼 나갈지 예측을 하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저희가 가장 짚고 넘어가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반복된다라는 표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차트든 간에 5분봉에서도, 혹은 1봉, 주봉, 월봉 단위, 그리고 이제 과거 100년 동안의 차트에서도 어떤 특정한 비슷한 현상 등이 반복이 되어 왔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는 이유가 같듯이 어떤 특정 상황이 되었을 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도달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넘어가 보게 되면은 캔들에 대해서 혹시 아실까요? 캔들. 저는 주식에서 뭐 빨간 캔들, 파란 캔들 요렇게는 알고 있는데 코인에서도 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주식 차트에서든 어떤 코인의 차트에서든 똑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이 폰마 문에이사라는 분이 과거에 쌀 거래를 할 때 이런 거래를 하나하나 종이로 보고 기록하는 게 힘들어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거기 촛불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캔들로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의 변화를 도표화 시켰던 게 이제 캔들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여기는 저희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되었는데, 저는 양봉을 초록색으로 보고 음봉을 빨간색으로 봅니다. 어쨌든 양봉이라고 하였을 때 조금 잘리긴 하지만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가 시작가, 여기서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잘 나오네요. 네, 어떤 캔들이 있을 때 이제 일봉 단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시작가, 예를 들어 10,000원에서 이 시장의 가격이 시작됐다였던 거고,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종가, 이 구간이 뭐 12,000원이면은 이제 종가가 12,000원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15,000원이라고 했을 경우 하루 동안 15,000원까지 갔었다. 그리고 저가가 뭐 예를 들어 9,000원이라고 하면은 하루 동안 9,000원까지 갔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양봉이라고 하면은 시가에서 결과적으로 종가가 올랐다라는 걸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음봉은 반대로 시작가가 여기서는 아까 12,000원이었죠. 12,000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위아래로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종가 10,000원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음봉이라고 표현을 하고, 앞으로 차트를 볼 때 이 캔들을 통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지지를 받았다라는 표현일 것 같아요. 지지라는 거는 특정 가격대에서, 이 캔들 차트죠. 특정 가격대에서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밑에 나온 차트일 건데, 거래량과 함께 가격을 떨어지기 못하게 받는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권에서 매수세가 등장을 해서 가격을 떨어지지 않았다를 지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저항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량과 함께 매도세가 등장했다라는 걸 저항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못 올린다는 얘기인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저항을 받았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 표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좀 짧게 끝낼 거긴 하지만 이런 지지를 받는 어떤 지지권 구간에 캔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캔들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지권에서 이런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라든지 혹은 저항권에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을 해준다면은 이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저항이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반등이 나왔고,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반락이 나왔다를 통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 시장의 이 상황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지표가 이제 비트코인이 되어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본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 저항, 이 세 가지를 당연히 본다, 분석을 통해서 본다라는 게 포인트고, 과거에 있던 현상이 반복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이제 제 개인 채널 등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과거 차트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월봉 차트예요. 월봉 네. 차트라고 하는 거는 한 달에 캔들이 하나 형성되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마지막 것만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인데, 스토캐스틱. 네, 이거는 설정값은 20, 10, 10의 스토캐스틱인데, 뭐 일단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설명이라고 치고, 여기 저점 밑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검정색 선이 빨간색 선을 위로 돌파했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현상이 등장을 했을 경우 거의 1에서 2년 정도의 상승이 이어나가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고, 데드 크로스 이후에 1년 정도의 하락이 좀 나와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 19년도쯤에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1, 2년 정도의 상승장이 나왔었고, 데드 크로스 이후에 1, 2년 정도의 하락장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나온 시점이 이제 작년 7, 8월 정도의 월봉상 등장을 했습니다. 확인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빠른 선이 검정색 선이 빨간색 선을 위로 돌파해주는 골든 크로스 상황이 나와줬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현상들을 비교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경우 1에서 2년 정도의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은 계속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쭉쭉 상승을 해 나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고점 돌파나 뭐 원화로는 1억을 돌파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차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차트, 이 스토캐스틱이 골든 크로스 나왔고,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편하게 장기 투자, 몇 년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 단위 큰 단위의 분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단위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현재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도라는 걸 통해서 저희는 추세를 알아볼 거예요. 우선 작도라고 하는 거는 추세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쉬운 도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상승 추세랑 혹시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상승 추세가 아닐까 싶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 네.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상승 추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저점을 높인다예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시면은 저점이 조금 작긴 한데 주봉으로 볼게요, 차라리. 네,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제일 최근만 보게 되면은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 보이시죠? 네. 그리고 고점을 높이고 있는 형태.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된다면은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선을 그어서 상승 추세를 알아볼 건데 여기 선을 저점, 그리고 여기 저점을 연결을 해서 선을 하나 긋습니다. 네. 그럼 상승하는 대각선이 하나 나오겠죠? 이걸 이제 상승 추세선이라고 부르고요. 네. 얘와 평행한 선을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채널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채널 안에서 간다라고 해서 상승 채널이라고 불리고 이런 걸 상승 추세, 상승 채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 채널을 만들어주면서 올라가 주고 있고 현재 상승 채널 상단부를 이쪽 고점 연결한 지역보다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이게 1월달 고점이었죠. 1월달 고점을 돌파까지 마무리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중이라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승 채널 상단부에서 좀 저항을 받아주는 형태인데 얘는 지금 돌파까지 해줬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일봉 단위로는 계속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리고 저점이 한 번 더 올라가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렇게 올라가 주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로 일단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지금 달러 차트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58,000불, 59,000불 시간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죠. 6만 불대고 전고점까지는 이제 가로줄 봤을 때 이제 69,000불대겠죠. 네. 그래서 이 흐름만 유지된다면 채널 관점상으로는 이제 쭉쭉 올라가면서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 터치해주면서 6만 불 정도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상승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평선 차트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작도로 분석을 했었고 이제 이동평균선 차트와 더불어서 제가 만든 또 네이처 지표라는 게 있어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매매 타점을 좀 쉽게 해주는 파트들인데 일단 이걸 지워놓고 기본적 분석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들어보셨을까요? 이동평균선 이동하는 선인가요? 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가격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선이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선들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초록색 선이 있는데 이건 5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은 시간봉으로 가면은 5개의 캔들의 평균선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캔들들이 있는데 이 캔들에 여기 있는 초록색이 양봉이니까 종가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그리고 파란색은 20일이니까 20개의 캔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점을 찍고 그 점들을 연결하는 게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상태에서 비트코인 현재 일봉 차트 상황인데 5이평선 위에 있고요. 22평선 62동평균선이고요. 보라색은 122동평균선, 검정색은 242동평균선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꼬이기도 하고 막 하락으로 가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동평균선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배열이 정배열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순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은 즉슨 평균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어떤 평균이 20은 단기의 평균, 단기 추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60은 중기 추세, 중기의 평균, 보라색은 중장기 정도로 보고 있고 검정색은 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의 이평선이 모두 상승 각도로 정배열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봉 단위로 강력한 상승 추세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요. 네. 그리고 현재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이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5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 단위로 매매하시는 분들 혹은 5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5일 이동 평균선 이탈하기 전까지 팔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동 평균선 유지되는 한 일봉상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더리움도 현재 어떻게 좀 보실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비트코인이랑 같이 세트로 간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은 거의 세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거의 그렇게 똑같이 가진 않더라고요. 차트들도 이제 보조 지표들 혹은 이동평균선 차트들을 보면 약간씩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이더리움 차트 바로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이고요. 이더리움 차트도 똑같이 작도부터 하면서 우리는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앵커님이 보시기에 이더리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더리움 역시도 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모습으로 좀 보이기는 하는데 네. 맞나요? 제가?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는 뭐를 높인다 했죠? 상승 어, 추세는 밑에 저점을 높인다. 네. 가 포인트가 상승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봉 단위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에서 하나 체크하고 갈게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이 월봉의 스토캐스틱 장기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긴 과거 차트가 나오진 않지만 똑같이 월봉 단위로 큰 한파동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점까지는 무난히 도달해 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차트상으로 이제 4,900불까지네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고, 이제 과거의 사이클상으로 충분히 여기도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봉 단위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단위로 돌아와서 작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작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을 연결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저점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작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크게 상승 채널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상승 채널이 이제 저점과 저점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긋는 방법도 이제 올바른 작도라고 보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어도 이제 될 수 있지만 요 작도가 조금 더 잘 맞는 작도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저점 그리고 여기 저점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져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승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서는 저항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매수를 받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목표가 지금 상승 채널 상단부가 이 계속 쭉 그냥 편안하게만 올라간다면 3,000불 때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직전 고점 구간 이렇게 있죠. 직전 고점을 현재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은 지지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여기 2,710불대죠.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하나 열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탈하게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 상승 추세선에서의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이런 데 지지를 받고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웬만해서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조정을 잘 안 줘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한다 해서 싼 가격에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살 가격을 주지 않고 계속 올리거나 살 엄두도 안 나게 빼버리는 그런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자리를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가는 또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언제 잡아야 될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일단 이더리움 다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2,710불 때 지지 받고 올라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바로 올라가는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더리움을 이제 밑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마찬가지로 홀딩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관점도 마저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도 정배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도 5이평선을 타고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이제 아까는 빼먹고 말씀드리지 않은 구름대라는 게 존재합니다. 구름대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는 구름대 위에서 크게 상승 폭발 추세가 나오고 구름대 아래에서는 하락 쪽에 추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단위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구름대 위에 있는 코인을 매수를 하셔라가 제일 올바른 매매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일단 이렇게 정배열 상태고, 보조 지표도 살짝 확인해 보면은 단기, 중기, 장기의 추세를 나타내는 보조 지표들인데 현재 고점 구간에 있지만 아직 상방 각도를 유지하고 있고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구름대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지표가 굉장히 초보자들이 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구름대라고 불리는지 좀 궁금해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구름대라는 지표는 기본적인 정식 명칭은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선행스팬 1 그리고 선행스팬 2를 색칠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식 영어로는 저항 밴드라고 하는데 이제 모두가 구름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대라고 표현이 되고 실제적으로 수식이나 혹은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굳이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간단하게만 하시더라도 구름대 위에서 상승이 쭉 나와주는 모습과 구름대 아래에서 하락이 쭉 나와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름대만 하나만 키시더라도 추세를 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242동 평균선을 아까 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242동 평균선이 이제 장기 추세 정도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242평선 위에서 이 구름대 위에서 있는 코인들이 주로 매수하기 좋은 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표들 있죠.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네. 자 일단은 비트코인에서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태풍 신호가 있고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다이버넌스라고 추세 반전이 있고 이런 폭발 신호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쌀 때 추세 중에 가격이 쌀 때를 나타내는 눌림목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를 보았을 때 여기서 구름대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렇게 용 신호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마다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포인트가 용 신호가 나오고 저점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태풍 신호가 나오고 폭발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서도 확인을 했을 때 여기선 나오진 않고 있긴 하지만 네, 잠시만요. 네. 용 신호가 그러면 나오면은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용이나 개구리 신호를 일단 네이처 지표 상에서 상승 추세 중에 저점일 때를 나타내는 신호로 제가 좀 여러 가지 수식들을 더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도 보시게 되면 4시간 봉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22평을 타면서 태풍 신호가 나오면서 폭발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태풍 신호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기법이긴 합니다만 일단 오늘 안에 설명드리긴 당연히 무리가 있고 차근차근 추후에 하나하나 지표마다 좀 강의를 드리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도 상단까지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지금 당장은 조금 고점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밑에서 사신 분들은 홀딩에 나갈 수 있고 신규 매수는 지금 약간은 고점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클레이튼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왜냐면은 오늘 클레이튼이 이제 핀시아랑 통합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주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클레이튼 코인은 이제 국내 거래소 중에 이제 주한 거래소 쪽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합병이 된다고 해서 그 두 코인이 커플링해서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고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차트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른 거 끄고 작도부터 먼저 해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계속 하락 추세라는 걸 좀 확인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네, 현재는 네, 이렇게 하락 추세를 얼추 돌파해준 모양새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고 일봉상에서는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도를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저점을 연결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좀 확대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에 상승 채널을 혹은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 나와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뭐 이런 추세선 같은 것도 돌파해주면서 삼각 수렴 나중에 배우실 응축하고 있는 삼각 수렴 형태를 돌파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이 356원대네요. 이렇게 고점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단기 고점이나 네, 이 정도 이렇게 가로줄을 그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선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91원대의 지지선이 작용되고 있고 여기 356원대쯤 이게 정확한 가격은 아니에요. 집어드리는 거지만 대충 네모나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각 거래소들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뷰 차트들이 있는데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이 정도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걸로 이해해 네. 주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가격들은 정확한 가격이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가격대 정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도 관점상으로는 클레이튼 코인 네. 상승추에서 하단부가 이렇게 밑에 버텨주고 있고 291원대 지지 매물대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291원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홀딩이 가능한 상태고요.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경우 상승추에서 하단부의 지지를 받아주게 될 경우 또 생규 매수도 가능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봉 차트상 이렇게였고요. 이평선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평선과 구름대 차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에는 구름대 밑에 있던 코인인데 현재 구름대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 구간은 크게 좀 돌파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아까 다른 코인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5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도 계속 홀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름대 잠깐 끄고 보게 되면은 여기 20과 62동평균선 보이실까요? 네. 네, 파란색 선이 22동평균선, 주황색 선 62동평균선인데 단기가 중기 밑에 있다라는 네. 선은 이 구간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 추세,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이 교차한다. 단기 네. 이평선이 62평선 위로 올라간다를 혹시 뭐라 표현하는지 아실까요? 단기 평선이 넘어가는 거요.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제가 알고 있는 단어실 걸로 겁니다. 치면 골든 크로스? 맞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 선에서 62평선이 그대로 가지고 62평선 그대로 간다는 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선에서 가격이 이 가격대만 유지해 주더라도 22동 평균선과 62동 평균선의 골든 크로스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골든 크로스 하는 구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정배열로 다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클레이튼 코인은 지금 매수하기는 좀 뭐 힘들 수도 있지만 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도 지표도 확인해 봤을 때 이제 스토캐스틱 전반적으로 올라가 주고 있는 모양새고요. 근데 하나 아쉬운 점 62평선이 하락 각도로 좀 떨어져 주고 있는 모양새인 게 아쉬운 점인데 이것도 이제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좀 고급 스킬이긴 하지만 잠깐 나중에 이론까지 설명드리려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후행 스팬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 가- 후잉스팬. 간단하게 말하면은 현재 가격을 60개 뒤로 보내서 나온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은 62동평균선이라고 하면은 60일간의 가격의 종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0일 전에 있는 가격이 현재 가격이죠. 현재 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 다시 현재 가격이 60일 전 가격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다시 60일평선 각도가 상승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일평선 각도가 하방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여기 가격 한 3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 300원보다는 315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 상승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클레이튼은 계속 가지고 가실도 좋은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레이튼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제 이어서 우리 노란 톡방에 현재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 분석해보는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우리 리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리플도 한번 전문가님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플 원화 차트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분인데 리플 10층님께서 이제 리플 네. 1,000원 정도에 물려 계신 분이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리플 차트 딴 거는 끄고 작도부터 항상 먼저 해 나가야 합니다. 전에 일단 작도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 지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처음부터 작도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지웠을 때 우선 작도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 로그를 꼭 켜야 됩니다. 참고로. 로그요. 네, 이게 이제 간혹 이렇게 로그를 끄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꼭 로그를 키고 작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추후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려볼 건데 꼭 로그를 차트를 키시고 작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로그 차트를 킨 상태에서 리플 코인은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는 상승 채널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 상승 채널 크게 하나 나와주고 있고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요 작도가 좀 더 맞아 보이긴 했는데 네. 다시 볼게요. 일단 어떤 게 맞을지.
이제 작도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그어봐야 되는데 일단 원화 차트랑 또 달러 차트랑 또 많이 다르긴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그어본다 쳤을 때 가장 긍정적으로 그어본다면 이런 식의 작도가 나와줄 것 같고 비트코인도 이제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리플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긋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점 연결해서 하락 추세선 이렇게 하나 긋는 게 일단 안정적인 추세선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네, 이런 식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긋는 코인 작도가 하나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690원대 있죠. 이렇게 매물대로 지지선 구간이 받쳐주고 있는과 동시에 이 상승 추세선이 그렇게 유효할 것 같지는 않는데 달러 차트로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은 네. 달러 차트가 조금 더 작도상 잘 봐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달러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달러 차트로 작도를 한번 해보면은 상승 추세선 이렇게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러 차트도 마찬가지로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원화 차트로 계속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도가 약간 지금 현재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690원대 직접 매물대를 상승 추세선 하단부로 생각을 해보고 매매를 해본다고 쳤을 때 현재는 상승 추세선 상단부, 아니죠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를 도달해 주려고 하고 있는 모양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죠 추세선. 이 추세선 상단부가 현재는 가격대로서 보게 된다면 770원대 정도인데 이 구간에서 저항이 좀 나와줄 확률이 단기적으로 저항을 나와줄 확률이 조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평선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은 662동 평균선이랑 빨간색 62동 평균선이랑 242동 평균선이 겹치는 구간이죠. 심지어 62동 평균선과 242동 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난 지역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차트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른 정배열에 있는 코인 혹은 상승 추세에 있는 코인보다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코인이고 리플은 지금 잘 올라주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하락 채널 상단부, 하락 추는 상단부와 이 일봉상 241 이동평균선, 61 이동평균선 이 구간에 저항을 받아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대도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름대가 좀 두껍게 나와 있죠. 음운으로. 네,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두껍게 나와 있는 구간은 저항을 나와줄 확률이 높고 아까 제가 매수는 검정색 242동 평균선 위에서 구름대 위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242평선 밑에서 빨간색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에 비해서 매수하기 좋은 코인은 아니다라는 게 좀 더 리플이 확인이 되는 상태고 이제 1,000원에 물리셨다고 하면 아마 최근에 이제 이런 장대빔이나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아마 1,000원까지 가기에는 아마 지금 앞으로 상승장이 좀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리플은 좀 고난을 많이 겪으실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항이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이제 보조추 지표까지 확인해 봤을 때 아직은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막상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구간은 좀 저항 구간인 것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노란 톡방에 올라온 걸 보니까 이제 플로우 역시도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가님께 플로우 한번 차트도 분석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있던 저희 노란 톡방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코인인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또 개인 채널에서도 이 장기 매집할 수 있다라고 제가 또 언급을 드렸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는 좋은 상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플로우가 상장이 된 이후에 하락만 계속 겪어왔던 차트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그 하락의 어떤 패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는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락 쐐기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쐐기요? 네, 쐐기 패턴이라고 있는데 일단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봤을 때 고점을 낮춰준 형태가 이렇게 나와줬었고요. 그럼 웬만하면은 이게 평행하게 떨어져 줘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점을 애매하게 낮추면서 이런 식으로 쐐기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이실까요? 이렇게 V자 패턴이 이렇게 나와주게 됩니다. 근데 이 쐐기가 대다수의 경우 상승으로 특히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게 될 경우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쐐기를 돌파해 주면서 크게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구간들에서 좀 멘트를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쐐기 패턴 돌파 이후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고 일봉 상황에서도 봤을 때 이평선이랑 확인을 해봤을 때
물론 여기 구름 때는 이탈은 해주었지만 여기 지금 네이처 지표에 장미 신호가 등장을 해줘요. 장미가 있네요. 네, 여기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인데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다이버전스를 기반으로 한 어쨌든 매수 신호긴 합니다. 그래서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 일봉상 여기 장미 신호 네.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이만큼 수익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분석드렸던 위치가 이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요 군데 여기 저점 구간대 있죠. 940원대 요 매물대를 손절을 잡고 장기 매집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당장은 1368원대를 터치해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고점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저항이 나와주고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이 고점까지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상승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 단위로 보게 된다면은 다음 고점 만약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될 경우 1837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체 카톡방 보니까 저는 램 궁금해요 유유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램 한번 살펴볼까요? 네, 램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램코인 말고도 또 질문 주신 분이 카바코인도 있는데 램 보고 카바도 보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램코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코인이고요. 주봉 차트가 먼저 켜져 있는데 일단 램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클로버랑 장미가 같이 등장한 보이시죠? 네. 네. 요게 이제 또 저희 네이처 지표에 또 추세 반전 지표인데 여기서 등장했을 때 샀다면은 이제 램의 최근 최저점에서 살 수 있던 구간이었고 만들었을 때 당시 등장해서 좀 매수 고려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라고 또 멘트를 드렸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램코인도 약간의 쐐기형 패턴이 등장을 했었어요. 요런 식 요거보다는 뭐 이렇게만 좀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요런 식으로 이런 식의 쐐기형 패턴이 등장을 했었고 그리고 쐐기를 돌파해주고 똑같이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넘어가 보게 된다면은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서브 신호긴 한데 여기도 이제 저점 구간에서 용 신호가 네이처의 용 신호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정식 타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브 해주는 신호로서 저점 구간을 만들어주고 올라가지고 있는 모양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램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가 저점 구간 전반적으로 올라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평선만 먼저 보았을 때는 일단 62평선이 하방 각도에서 떨어져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게 될 경우 여기 구간 있죠. 51원대 저항을 받아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 좀 추세선을 하나 좀 더 그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요거보다는 요게 좋겠네. 이렇게 상승 추세선 하나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46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홀딩이 가능한 상태고 단기적으로는 여기 51원대 저항을 받아줄 확률이 일봉 단위로서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6원 정도 손절 걸어두고 램은 계속 홀딩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홀딩해 두시라고 이제 조언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뭐 카바 말씀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카바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카바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라이언님께서 평단 1135원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바코인 네, 지금 일단 바로 나온 차트 상으로는 1183원대라는 거는 이제 찍어놓고 가겠습니다. 가로줄로 1183원대 이 정도겠네요. 일단은 작도를 이평선을 끄고 먼저 보게 되면은 작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봤을 때 상승 채널이 이렇게 나와줄 것 같고요. 딱 이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쐐기 혹은 삼각 수렴 형태가 좀 나와줬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임시로 하나 그어본다면 이런 식의 A, B, C, D 네, 이런 식의 삼각 수렴이죠. 이렇게 이런 식의 삼각 수렴이 나와주었고 삼각 수렴 돌파해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모양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더 보기 쉽게 저는 봐도 모르겠는데 네. 열심히 배우다 보면은 알게 될까요? 네, 하나씩 배우다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작도부터 배우고 다음 강의 때 바로 작도 강의에 들어갈 것 같은데 포인트는 이제 저점을 올리고 있느냐, 고점을 낮추고 있느냐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바코인 같은 경우는 저점을 올리고 있다, 상승 추세다. 근데 여기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추고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저점도 올리고 고점도 낮추고 있는 추세가 없는 구간이었는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준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의 압박에서 벗어난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의 유지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작도 관점상으로. 근데 문제가 아까 딴 거 켰을 때 막아주고 있죠.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간에 좀 저항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뭐 매도를 하라라고 말하기 좀 힘든 게 전반적으로 올라가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전반적으로 하락 신호가 나와준다거나 좀 안 좋은 신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카바코인도 이 62동 평균선 저항과 이 구름대 저항을 같이 받아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비트코인에 좀 하락 신호가 발견된다거나 좀 안 좋은 신호가 나온다면 그 즉시 파는 게 저는 좋은 위치라고 보여지게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80원대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구간을 좀 돌파를 강력하게 해주어야 제대로 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일봉 차트상으로 좀 강력한 62평과 구름대 저항을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힘든 위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보조 지표도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62평이 상승 각도로 또 돌면 좋은데 조금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 구름대를 좀 돌파를 해주어야 아까 말씀해주신 평단까지 가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매집을 하시는 단계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4시간 봉으로 좀 내려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확실히 아까 일봉에서 봤던 것처럼 저항을 많이 받아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나중에 배우실 그랜빌 매수 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장기 이평선이 하락하다가 누웠다가 올라가는 쯤에 지지받을 때 매수 받아라. 이게 뭐 그랜빌 매수 1법칙인데 떨어지고 4시간 봉상에서 62평선 이렇게 올라와 줄 거고요. 242평선이 이렇게 돌아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나 이 지역이죠. 네네. 그때가 아마 1000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좀 매집을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카바코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질문 원하신다면 이렇게 평단이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질문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당장 어쨌든 고점 신호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은 살아있긴 합니다만 일봉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강력한 저항 구간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 좀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진짜 우리 티라노사단의 이 능력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 나도 함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등록하시고 인식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2626 이렇게 입력하시면요. 이렇게 방송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런 것들도 질문 직접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인식하신 이후 비밀번호 2626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정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송 중에만 QR코드 스캔이 가능하고 또 비밀번호 등록하신 다음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점 역시 마지막으로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전문가님도 티라노사단 요거 조금 이제 자랑도 좀 해주시고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톡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일단 저희 비트코인 1일 시황 같은 거 정리해 드려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 출연할 때만 들으시는 것보다 저희 전문가가 4명, 5명 이런 정도 있기 때문에 각 전문가별로 현재 비트코인 시황 어떤가에 대해서 분석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 시간마다도 드리고 있어요. 또 방송 끝나고도 시황 전달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방송 때만 또 알트코인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핫톡방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는 대로 바로바로 사진을 통해서 캡처해서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신호들, 네이처 지표의 신호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저희가 등장할 때마다 또 보고 있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무료로 또 배포해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톡방 들어가셔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전문가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어제 이렇게 우리 지표까지도 무료로 주신다라고 하니까 저도 들어가서 한번 봐야겠네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얘기하면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코인 시장 동향이랑 종목 분석하시면서 이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 톡방을 통해서 다양한 코인의 매도랑 매수 타이밍은 물론이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표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정말 오를 수 있는 코인들 콕콕
집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정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전부 제공이 되고 이렇게 방송 중에서만 QR코드 인식하시고 비밀번호 들어오셔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